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미루던 4분기 민정통계 발표한 중국 화장 숫자만 미공개, 코로나19 사망자 규모 은폐, 6개월마다 수백만 명 감염자 발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국이 드디어 지난 4분기의 민정통계를 발표했지만 화장 숫자만 쏙 빠져 서구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이 올해 초부터 위드 코로나, 정확하게 말하면 실제로는 지난 12월부터 위드 코로나를 시행했고 12월 코로나 대유행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 화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이 때문에 서구 언론은 이번 화장 숫자만 쏙 빠진 것을 보며 중국이 코로나19 사망자 규모의 은폐 시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미루던 4분기 민정통계 발표한 중국 화장 숫자만 미공개 코로나19 사망자 규모 은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무부 상무나 행정업무 전담부처인 민정부는 작년 4분기 각종 민정통계를 이달 9일에서야 발표를 했습니다. 보통 이전 분기의 통계를 3개월 이내에 발표했던 것과 비교하면 최소 3개월 이상 늦어진 상황에서 발표하는 상황이죠. 민정부의 민생통계는 결혼, 이혼, 사망 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망의 경우 화장된 시신 숫자도 표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 발표에서 특이한 점은 결혼과 이혼의 통계는 있는데 화장된 시신에 관한 통계는 없었고 그 이유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는 점이죠. 특히 4분기 화장 숫자가 가장 큰 관심을 갖는 이유는 제로 코로나 해제 이후 급증한 코로나19의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를 알 수 있는 지렛대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정부는 통상적으로 작년 4분기 민정통계 발표 시점이 지난 4월 통계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8월께 발표할 연간보고서에서 포함될 것이라는 한 줄 해명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발표된 작년 4분기 민생통계에 유독 화장된 시신 통계만 제외가 되었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사망자 숫자를 공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죽은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자, 그래서 먼저 알아볼 내용은 제로 코로나 이후 급속히 증가한 코로나19 환자입니다. 말하자면 위드 코로나를 통한 제로 코로나19 환자 급증으로 보면 되겠죠. 작년 12월 초 중국은 지난 3년간 유지했던 제로 코로나 정책을 갑자기 종료했습니다. 방역 일선에서는 준비할 기간조차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불만이 터져나왔죠. 특히 뻥백신으로 제대로 대비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우려대로 중국 전역에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었죠. 중국 내 전국 병원은 코로나 중증 감염자로 넘쳐났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한 합병증으로 죽음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정말 위험한 것은 말 그대로 우한폐렴이라고 불렸었던 것처럼 폐에 가장 큰 문제를 일으켰고 이것에 대한 합병증으로 사람이 빠르게 죽어간다라는 사실이죠. 이 때문에 C씨는 안치실 공간도 모자라 병원 복도와 대기실 바닥 등 곳곳에 방치되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초기에 후베이성 우한의 모습이 그대로 재현이 된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우한의 모습이 재현된 2022년 12월입니다. 당시 AP통신, AFP 등은 중국에서 화장터 앞에 누려선 운구차 행렬을 전 세계로 보도했습니다. 베이징시의 경우 전체 화장자의 하루 처리 가능 시신인 4,000구에 가까이 됐지만 모든 화장터가 24시간 가동되는 상황에서도 대기줄이 생겨났을 정도이죠. 이는 베이징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선양시 한 장례식
직장 직원은 BBC에 시신이 5일 동안 처리되지 못하고 방치된 적이 있다. 심하게 붐빈다. 이런 상황은 처음 겪어본다라고 전했습니다. 사실상 중국 전역에서 이러한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던 것이었죠. 외신 기자의 카메라에 이러한 상황이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방역당국은 12월 중순 발표에서 앞서 2주간 코로나19 사망자는 겨우 2명뿐이라는 엄청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사망자 숫자가 적은 이유를 묻는 외신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사망 판정 기준이 변경됐다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내놓았죠. 특별히 코로나19에 걸린 사람들이 합병증으로 죽어가는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이 합병증을 생각을 해서 합병증으로 죽었다라고 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실질적인 기준은 코로나19라는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해외 언론들은 지난 4분기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4분기 민생 통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 번째로 볼 내용이 중요하죠. 화장 숫자만 빼놓고 발표한 4분기 민생 통계입니다. 공개된 자료에서는 화장된 시신 통계는 그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방정부의 관련 통계에서도 화장된 시신 통계만 쏙 빠지는 진기한 현상이 발견되고 있는 것이죠. 미국의 CNN, 영국의 가디언,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등 주요 외신은 중국의 이 같은 이례적인 움직임에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미국의 CNN은 화장된 시신 통계가 발표되지 않아 작년 중국의 제로 코로나 해제 이후 코로나19 감염으로 숨진 사람들의 숫자를 전혀 알 수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외교협회의 글로벌 보건 선임연구원인 황앤중은 화장된 시신 통계는 초과 사망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상대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료라고 말을 했죠. 황 연구원은 과거 같은 기간에 화장된 시신 숫자를 비교해 사망자가 얼마나 늘어난지 추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전 2022년이니까 2021년과 비교하면 이 화장의 숫자가 얼마나 늘어난지를 알 수가 있고 평균치를 비교해 보면 코로나19의 사망자가 얼마나 추정이 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즉 초과 사망자의 숫자로 해당 기간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숫자를 추산하고 있다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중국의 파룬궁 창시자인 리흥즈는 지난 1월 중국이 지난 3년간 코로나 감염으로 이미 4억 명이 사망했다고 밝힌 적이 있죠. 리흥즈는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될까지 앞으로 중국에서 1억 명이 더 사망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2003년 사드가 발생했을 때도 중국에서 2억 명이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발표한 사드 사태 당시 공식 사망자 수는 9개월간 단 34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 사드 당시에 2억 명이 사망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죠. 최근 중국의 인구가 인도에 뒤처진 이유도 3년간의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때문이라는 분석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2022년 12월 6일에 베이징의 한 화장장의 그림입니다. 6일과 24일 비교한 것인데 24일 그림에서 보면 newly constructed parking lot이라고 그래서 지금 주차 공간이 새롭게 건설되는 이러한 것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면서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주차장이 필요할 만큼 여기에 화장장에 필요한 그 차가 대기하고 있는 이러한 것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그림은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그림인데 이것을 보면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사람을 태우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그림입니다. 이게 이미 외신에서도 나왔던 그림을 제가 보여드린 거죠. 또한 이번이 문제가 아니라
6개월마다 감염자만 수백만 명이 이를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학술지인 네이처는 중국에서 6개월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반복되면서 최대 수억 명의 감염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작년 12월에 이렇게 한번 대유행이 펼쳐졌고 지금 6월에 중국에서 대유행이 하고 있는 상황이죠. 알리 목다드 미국 워싱턴대 보건개량 분석연구소 교수는 안타깝게도 앞으로 중국에서는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새로운 변이가 끊임없이 출현하고 기존 바이러스와 경쟁하면서 더 심각한 변종 바이러스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6월 기준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유행은 지난해 8월 인도에서 처음 확인된 XBB 1.5 변이 때문이죠. 네이처 보고에 따르면 중국 내 감염병 정부 전문가들 중 일부는 이르면 이달 말까지 최대 6,500만 명이 XBB 1.5 변이에 감염될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12월 방역 조치 해제 후 바로 재유행을 했고 이번에 다시 재유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코로나19 대유행은 중국 인구의 85%를 감염시켰습니다. 당시 중국은 빠른 속도로 인구 90% 이상 예방접종을 완료했으나 중국 백신이 워낙 물백신이다 보니 XBB 1.5 감염률이 이번에 다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또 다른 예방 백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XBB 1.5에 대한. 그런데 이것을 또 막지 못하고 있고 또 6개월 후에 이러한 일이 또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12월에 다시 대유행, 그래서 4월부터 12월까지 대유행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목다드 교수는 XBB 1.5 변이의 감염자 폭증으로 중국 의료 시스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차오인룽 중국 베이징대 면역학 연구원은 12월 대규모 감염 사태와 달리 앞으로는 어떤 변이의 면역력을 갖고 있는지 차이로 인해 몇 개월에 걸쳐 대유행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 베이징대 면역학 연구원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중국은 아직도 코로나19의 위험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대유행을 한번 했고 위드 코로나를 하면서 그리고 또 6월 달에 대유행을 하고 있고 또 몇 개월 후에 또 대유행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것을 막아내기도 버거운 상황이죠. 특별히 이번에 작년 4분기에 자료에 대해서 드디어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서 확정된 숫자는 발표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만큼 숨길 이유가 많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